네,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제법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3,165입니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충격이 있었던 반도체주가 이제 돌려주니까 지수단을 다 봐주는 거고요. 뭐 그 밖에도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방산도 강하고요. 조선 기자재 시장에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머닝 첫 코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 두 곳을 비교하는 시간인데요. 세진중공업과 한미약품입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기자재 업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뭐 설명은 필요 없는 기업인데 먼저 조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배경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기자재 쪽으로 가고 있죠. 플러스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어떤 포인트인지 쭉 이어서 얘기하죠. 네, 조선업종은 기존의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미국 시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기존의 상선과 컨테이너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의 조선업종이 방산으로 이제 좀 더 확산된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연초에도 그렇고 상반기에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지만 지금은 밸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선과 조선업종,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업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이제 미국이라는 신시장이 열리면서 기대감과 동시에 더 이상 뭐 양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했던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향후에 연간 뭐 1에서 1.5척 정도에 불과하던 생산량을 20척까지 좀 늘리겠다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울산 소재 사업회사 두 곳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를 합병하면서 각사가 전반적으로 미가동 설비를 가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고 특히 방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면서 해외 투자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세가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상선과 컨테이너선이 사이클 산업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방산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조선업체들이 더 많은 선박을 만들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금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조선소 안에서도 바빠지고 있겠지만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러한 협력업체들의 부품 공급이나 블록 작업이 늦어지면 조선소에서 마무리 공정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HD 현대그룹의 핵심 협력업체 중에 한 곳으로서 세진중공업이 지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LPG 운반선용 독립형 화물창을 만드는 것도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HD 현대미포의 선박용 거주구를 제조하면서 납품하는 것도 중요 사업에 해당하는 세진중공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두 업체의 합병 이후에 미가동 설비 가동에 따른 자금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진중공업의 파생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업장에서도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세진중공업의 확산세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은 HD 현대그룹의 원청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똑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조선주가 오르면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기자재 업종이 주목받는데 오늘은 뭐 16%나 오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박이 잘 되면 선박 기자재 쪽이 되는 건데요. 뭐 세진중공업은 사실은 뭐 어떤 뭐 엔진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선박의 뭐 상부 구조물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게 조금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는 결국은 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밖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지금 현대그룹의 HD 현대그룹의 뭐
한 대에서 뭐 1.5대 이 정도 만들었던 뭐 현아도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뭐 10대, 20대로 이제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척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물량은 굉장히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제 급한 것은 오히려 이제 조선사들이 더 급하겠죠. 물량을 이렇게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면 외국의 협력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또 물량을 조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세진중공업이 어쨌든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되면서 사실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픽을 했지만 네. 주가가 오늘 사실 시초가부터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장중에 급등세가 나타나는 것도 일단 뭐 그런 요인에서 스토리 라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들이 뭐 2만 원대 초반까지도 일단 목표 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뭐 신규로 뭐 따라잡자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재가 뭐 조선업종보다 훨씬 움직일 때는 탄력적으로 가죠. 자동차도 뭐 자동차보다 부품주가 강하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알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올라갈 때 사면 또 이제 트레이딩을 빨리 한다든지요. 그런 걸 감안해서 기자재 업종, 조선 기자재 관심 있죠. 세진중공업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은 한미약품인데요. 예, 제약주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한미약품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네, 결국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메쉬라는 우리가 이제 기술력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위고비에 대항하는 뭐 비만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시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면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이 비만약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좀 고도 미만 말고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얼리 어답터 백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고비나 다른 것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경구용 알약까지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접어 들어가면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어제도 알테오젠 뭐 거래소 이전 상장 배경도 있었지만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룹, D&D 파마텍 등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섹터의 하반기에 강력한 어떤 뭐 수익 구조가 상당히 지금은 강화될 수 있다. 주식 입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수분인데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비만약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도 초에 OCI 합병이 추진되면서 부각됐던 경영 불안정성 그리고 북경 한미의 실적 악화 때문에 24년 초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뭐 PER이 30배를 상회했던 회사였는데 그 뒤에 투자 지표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면서 24년 말 기준으로서는 뭐 16배, 17배 이 정도까지 밀렸었습니다. 현재는 뭐 20배 초반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에서 부여됐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다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북경 한미의 빠른 정상화라든지 불안정한 경영권 관련된 이슈 해결, R&D 부분에서 에피노페 그루타이드의 뭐 어떤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R&D 가치 상승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출시를 통해서 내수 부분 성장 동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 치료제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R&D 부분에서 뭔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메시 치료제인 에피노페 그루타이드의 뭐 여러 가지 메시 관련된 리졸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글로벌 2비 결사를 아마 25년 말에서 26년 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서 4분기의 모멘텀이 조금 더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망한 2비상 결과가 확인될 경우에는 큰 폭의 주가 상승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4분기 기대감이 올라오는 구분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비만 치료제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25년 말 국내 임상 3상이 완료되고 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에 견조하는 국내의 비만약이 나온다는 점이 상당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매출 1,000억 이상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마 뭔가의 한미약품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과거에 받았던 밸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이야 뭐 제약의 전통적 강자입니다만 사실 형제들 간의 분쟁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 봄이었었네요. 그런 건 마무리가 됐고, 네,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전통 제약사 가운데서는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이 정도가 주목을 받는데 오늘은 또 유한양행과 협업하는 오스코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한미약품 주목해봤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기자재, 세진중공업, 또 제약주 가운데 한미약품을 말씀해 주셨고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어볼게요. 시장이 뭐 지수는 상당히 갇힌 흐름이어서요. 결국은 이제
이 안에서의 그 종목 장세일 텐데 어느 쪽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가 프랑스 재정 이슈라든지 정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 라인메탈 등이 방산주 실적인 모멘텀이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의 호언 장담과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교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도 추가적인 모습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유럽주 방산주가 올라가면서 한국에 대한 상방 재료도 방산주에 오늘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트럼프 정부의 장비 반입 규제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어떤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글로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티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CLSA 등이 포함해서 어제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오히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단기적으로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면 메모리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 리포트가 나와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6, 7월 중에 정책 기대감이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경험해왔던 코스피가 8월 이후에 단기적인 레벨 부담이 좀 있었던 분위기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 약간 삐걱거렸습니다.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상방 모멘텀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뭐 3,100 정도 수준에서 뭐 3,200, 300 정도 사이에 박스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여전히 어제 8월의 수출 기조를 본다면 반도체 쪽의 수출이 상당히 좋았고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이 조금 수출 급감을 했지만 여러 가지 수출 부분은 반도체나 선박이 좋았다는 점 여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ISM 제조업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많이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조정 시에 비중 확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9월 중순에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될 시기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한미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알테오젠 어제 괜찮았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목을 받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상당히 안정적으로 반등세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비만약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중도 늘려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머닝 종목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